풍경화는 풍경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풍경화는 네덜란드어에서 온 용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화에서 자연경관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기 위해 풍경화라는 단어는 16세기 후반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풍경을 그리는 것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잔틴, 로마네스크 시대의 유럽의 종교적인 미술에서도 풍경적인 요소가 주요 주제의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규정된 방식의 모습으로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회화에서는 흔히 강을 비롯한 자연지형을 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물고기, 새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경치, 그 자체를 즐기고 활용하기 시작한 미술이 처음 등장한 때는 로마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풍경화가 독립된 장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부터입니다. 풍경이 주요 주제로 등장한 것은 미술가들과 패트론들이 풍경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된 후에 가능해졌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마치 정물처럼 별개의 물체들이 모여있는 집합으로 보았습니다. 원근법이 사용된 그림은 사람들이 풍경을 보는 관점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원근법의 원리에 기초한 표현 방법을 통해 비로소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미술가란 시인과 같이 세계의 창조자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 시골의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느낌의 풍경화가 유행하였고 플랑드르 지방의 그림에는 이야기적인 요소보다 섬세한 세부 묘사를 한 풍경이 배경이 되는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알트도르퍼는 그림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통을 깨뜨리고 유화, 애칭, 수채화 등에서 풍경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은 풍경화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시절의 풍경화는 엄격한 공식에 맞춰 배치한 종교적인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풍경화는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경향으로 나아간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소박하고 실제와 닮은 풍경화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여러 유형의 풍경화가 자유롭게 창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렌, 거틴, 터너 등이 독창적인 기법을 구사하여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중 콘스터블의 신선한 시각과 화풍은 프랑스 낭만파 중에서도 특히 바르비 종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적인 풍경화를 추구하는 작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와 영국의 터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터너의 영향을 받은 모네가 이야기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없애고 눈에 보이는 인상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그리는 방식을 통해 풍경을 회화의 주제 중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폴 세잔, 반 고흐 등 후기 인상주의 미술가들도 풍경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현대 미술의 풍경화는 사실을 반영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소를 추종하는 일부 화가들이 풍경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 20세기의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몽상적 풍경화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잔에게서 입체주의 미술가들로 이어지는 여러 추상, 반추상 계열의 화가들은 풍경을 정물처럼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